안녕하세요. 저는 66살, 시골에서 혼자 살고 있는 엄마입니다. 이제는 엄마라는 소리도 잘 듣지 못하네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털어놓으려 합니다. 제 아들은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공부 잘했고 착하고 조용한 아이였어요. 어릴 땐 엄마, 나 커서 돈 많이 벌면 엄마 절대 일 안 하게 해줄게. 그런 말도 자주 했던 아들이죠. 그런 아이가 요즘은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아직도 그렇게 사세요? 그러니까 평생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시당한 기분이었지만 아들이 바빠서 예민한가 보다 하고 넘기려 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도 어느 날 그러더군요. 어머니, 시골에서 사시니까 세상 물정 모르시는 거예요. 요즘은 자식한테 민폐 안 끼치는 게 최고의 부모래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지금 저 아이들에게 짐이 되는구나 싶었어요. 며느리와 손주가 저를 보는 눈빛도 이상해졌습니다. 뭔가 불편해하고 피하는 느낌이 들었죠. 그러더니 얼마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곧 이사해요. 회사 근처로 가야 할 것 같아서요. 엄마는 요양원 같은데 미리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나보고 요양원에 가라고? 엄마도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들잖아요. 도시에서 살아봤자 답답하시잖아요. 그게 서로 좋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착하고 따뜻한 아들이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이 아이는 아직 모릅니다. 그렇게 대학까지 보내기 위해 제가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걸 포기하며 살았는지를요. 그리고 곧 그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서울 올라갈 일만 있으면 저는 늘 시장에서 싱싱한 반찬거리를 사서 들고 갔습니다. 그냥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며느리는 그럴 때마다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은 이런 거 안 먹어요. 택배 시켜 먹는 게 더 낫죠. 그래도 저는 아들의 얼굴만 보면 다 괜찮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그냥 오지 마세요. 애들도 요즘 시험 기간이라 정신없고 며느리도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저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아픈데 왜 제가 안 가도 된다고 하지? 도움이 되기는커녕 그냥 오지 말아달라는 거겠죠. 그렇게 섭섭함을 삼키고 집에 돌아오던 길, 우연히 아들네 집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딱히 갈 생각은 아니었는데 발길이 저도 모르게 그리로 향했나 봅니다. 그런데요,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거기서 들려오는 말소리에 저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솔직히 엄마랑 같이 못 살겠어. 냄새도 나고 행동도 답답하고 집 분위기 전체가 무거워져. 그건 제 아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며느리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죠. 그쵸? 우리도 애 키우는 집인데 솔직히 정 떨어지죠. 그 말에 저는 도망치듯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겨우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 밥 한 숟갈 아끼고 학원비가 모자랄까봐 제 생일조차 챙기지 않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냄새나는 존재가 되었더군요. 그런데 그 아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가 변호사가 될 수 있었던 데는 한 사람의 희생이 있었단걸요. 그리고 그 진실을 곧 마주하게 될 겁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서울에서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스팸인 줄 알고 넘기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받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어르신, 대학교 병원인데요. 김도현 씨 어머니 되시죠? 지금 아드님이 응급실에 계십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네? 도현이가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갑작스러운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 없지만 당분간 안정이 필요합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바로 짐을 싸서 첫 차를 탔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하루가 지나 있었습니다. 입원실 문을 열자 아들은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고 그 옆에 며느리는 제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어머니? 전화 받고 바로 왔어. 기차 시간표 맞추느라 조금 걸렸지.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끼리 알아서 했어요. 그 말이 어찌나 차갑던지. 나는 그냥 조용히 의자에 앉아 아들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눈을 뜬 아들이 저를 보더니 희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왔어요? 그래, 도연아. 엄마가 왔다. 그 순간에도 아들은 미안하단 말보다 회사에 연락 좀 해줘요. 일이 밀렸을 거야. 그 말부터 하더군요. 나는 마음 한쪽이 쓸쓸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제 자식이니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몰랐습니다. 그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게 된 건 누군가의 피 맺힌 선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진실은 며느리가 알게 되는 순간부터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며칠 뒤 아들이 퇴원하고 나서 제가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며칠만 더 있다가 내려갈게. 도연이도 아직 얼굴이 안 좋아서. 그랬더니 며느리가 식탁에 물잔을 내려놓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이제 도연이도 어른이고요. 어머니,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이제 진짜 독립하실 때 된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이번 병원 일로 다시 느꼈어요. 어머니가 계시면 저희가 더 부담스러워져요. 저도 회사 다니고 애들도 있고 이제 서로 편하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우연히 며느리가 시어머니 단톡방에 올린 글을 보게 됐습니다. 그 방엔 다른 사돈들과 형님도 있었고요. 우리 시어머니는 너무 눈치가 없어요. 아들이 병원에 있는데 옆에서 계속 감성팔이만 하시고 이제 진짜 요양원 알아보는 게 답인 듯요.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습니다. 감성팔이? 그럼 내가 지금까지 이 아이 옆에 서 있었던 게 민폐였단 말이냐 싶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탁에 앉아 며느리와 마주한 자리에서 처음으로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야, 네가 나를 그렇게 부담스럽다고 느낄 줄은 몰랐구나. 나는 그냥 그저 네 남편의 엄마로서 병원에 혼자 있는 아들이 안쓰러워서 있었던 거야.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더군요. 그래, 내가 요양원에 갈 나이인지도 모르지. 그런데 그 전에 네가 하나만 알아줬으면 해. 그 아이, 네 남편 도연이. 그 아이가 서울대 들어갈 때 그 등록금 어디서 났는지 너 알아? 순간 며느리의 눈동자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진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 조용히 놓인 물잔 하나? 그걸 마주보며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해 겨울 도연이 서울대 합격 통보 받았을 때 내 통장엔 12만 원 남아 있었어. 그때 도연이 아빠는 병원에 누워 있었고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남긴 보험금도
도연이 학원비에 다 써버렸지. 며느리는 조용히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한 선택은 지금도 내 가슴을 찢어. 무슨 선택이셨는데요? 그때 친척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접대용으로 잠깐 일 좀 해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어. 밤에 술 따르면서 접대하는 자리였지. 사람들 앞에서 우리 도연이 서울대 보낸 엄마 소리 들으면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만큼 창피했지만 저는 말을 잠시 멈추고 손으로 무릎을 문질렀습니다. 그때 내가 거기서 번 돈이 도연이 첫 학기 등록금이었어. 그리고 나중엔 결국 집 담보로 대출도 받았지. 그것도 모자라서 내 명의로 된 조그마한 밭도 팔았어.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만 동그랗게 뜬 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눈치였죠. 내가 그 돈을 위해 어떤 수모를 겪었는지 지금껏 한 번도 말한 적 없어. 아들 기죽일까봐, 내가 창피할까봐. 어머니, 그런 줄 몰랐어요. 그래, 너도 모를 거야. 내가 얼마나 모욕당하고 내 이름 대신 도연이 엄마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조심하며 살아왔는지.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처음이었어요. 그 아이가 제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건 그 순간 문 쪽에서 누군가 걸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멈춰서더니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지금 말한 거 다 진짜야? 아들은 멈춘 듯 서 있었습니다. 입을 다문 채 긴 침묵만 흘렀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아이 눈을 도무지 볼 수가 없더군요. 그래, 엄마가 거짓말해서 뭐 하겠니? 너는 알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엄마 체면도 있고 무엇보다 너한테 짐이 되기 싫었거든. 그 말에 아들이 주저앉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이제야 말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혼자 다 감당했어요? 며느리도 옆에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 도연이한테도 한 번도 말 안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 말하면 뭐 하겠니? 그저 엄마니까.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지.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무릎 꿇은 자세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 그런 줄도 모르고 엄마한테 그런 말들 하고 요양원 얘기까지 꺼내고. 저는 조용히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다, 도연아. 엄마는 너 잘 되는 거 보면 그걸로 됐어. 진심이야. 그날 우리 셋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긴 시간, 그토록 멀게 느껴졌던 아들과 며느리가 처음으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걸요. 오래된 상처는 한 번 터졌다고 쉽게 아물지 않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그 아이가 제게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엔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또 하나의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 깔끔한 손글씨로 적힌 어머니께라는 세 글자. 조심스레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을 때 첫 문장부터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아니, 어머니라고 부르기엔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동안 엄마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알려 하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제일 큰 불효였다는 걸 이제야 압니다. 엄마가 내 학비를 벌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걸 숨기고도 아무렇지 않게 웃어준 사람이었는지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모두 엄마 덕분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를 위해 살겠습니다. 엄마를 짐이라 여기지 않고 저희 삶의 중심에 모시겠습니다. 어릴 때 엄마한테 했던 약속 기억나요? 내가 돈 많이 벌면 엄마 절대 일 안 하게 해줄게. 그 말 이제 지킬게요.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져 글씨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그 아이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참 이상합니다. 정말 아픈 말을 들을 땐 눈물이 안 나더니 이렇게 따뜻한 말 한 줄에 속이 무너져 내리듯 울게 되더군요. 며느리도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매주 시골 내려갈게요. 아이들도 자주 찾아뵙게 하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화단? 서울 아파트 베란다에 똑같이 만들어 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있기까지 참 많은 오해가 있었고 그 오해는 누구도 악의로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말하지 않아서 생긴 거리감이었을 뿐.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출근 전에 꼭 전화 한 통을 주고 며느리는 날마다 영상통화를 걸어 제가 밥은 먹었는지 허리는 괜찮은지 묻습니다. 어느 날은 손주까지 전화를 걸어와 할머니, 다음에 오시면 저랑 같이 텃밭 가요. 그렇게 환하게 웃는데 저도 모르게 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웃음이 어색했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야 제 진심을 마주봐준다는 걸 느꼈거든요.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건 어떠세요? 서울은 시끄럽고 답답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엄마 혼자 두기 싫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고마웠지만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도연아. 너희가 진심으로 내게 마음 열어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이미 충분하다. 이렇게 가끔 와서 얼굴 보고 전화하고 마음 나누면 되는 거야. 그래도 혼자 계시면 혼자인 게 아니야. 이제는 너희가 내 편이란 걸 알게 됐으니까.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럼 약속해줘요. 힘들거나 아프면 꼭 말하기. 숨기지 말고.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내 마음을 숨기지 않을게. 그날 밤 저는 마당에 국화를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 잘 봤지? 우리 도현이 결국 사람 만들어놨어요. 하늘에 있는 남편도 그걸 보고 웃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된 거니까요.